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지금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 발표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계되고 있는 제도와 상황입니다.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들으셨습니다만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 별건 수사를 금지시키겠다.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 자, 더 소식 들어온 대로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서 드리고요. 자,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뚱커벨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국 장관의 지금 발표 내용 앞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뭐죠? 정상근 기자.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 조국 일가를 압박하는 검찰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면서요? 네, 이 조국 장관의 동생 혐의는 이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혐의, 그리고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그리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이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건네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사람들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 있는데, 네. 일단 조국 그 장관의 그 동생도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 문제 때문에 그 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조국 장관 동생이 이 신문을 포기를 함으로써 일단 법원에서는 그 조국 장관 동생의 말 말고 이 서류로만 이 오늘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는 오늘 세 번째 소환이 됐다면서요? 네, 세 번째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는 심야 조사도 폐지됐고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는 대신에 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이제 구인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이야기가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예정된 일정대로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동생에도 구인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어떤 수사 내용이 될지, 그리고 또 이번이 마지막 소환일지도 주목되고 있고, 과연 구속 영장 발부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조국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인데 조금 아직 정리가 더 안 돼, 좀 더 봐야 될까요 지금? 지금까지 아마 그 나올 내용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권 관련된 부분, 이 두 번째는 이제 검찰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장에게 지급이 됐던 이 관용차를 없애는 것 같은 이런 방안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그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또한 이제 별건 수사를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관용 차량 제공 안 하면은 또 복지비가 더
나가게 돼 있다면서요? 검사장들한테. 근데 원래 이 검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차관급 이상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검사장은 그 직책이 직급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의 직급은 이제 검찰총장 그리고 나머지 일반 검사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져 있지. 그렇죠. 이 검사장이란 것은 그냥 임의대로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치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지급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검사장에 차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상징적인 조치일 수가 있고요. 맥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조정하겠다. 네.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 위주의 이 검찰 권력이 확대되는 것을 파견 검사도 이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파견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강조되었던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예. 또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한다. 또 검찰 감찰제도 개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오늘 발표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조국 장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탈 검찰과 네. 대검 조직을 좀 개편하겠다.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의원 면직 제한을 두겠다.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등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계속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자 오늘 에밀레가 울렸습니다. 네, 자, 계속 두 번째 들으셔서, 뉴스는 뭐예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욕설 날린 법사위원장. 네. 자유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죠.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이 국정감사,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이거든요. 이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패스트트랙의 국회의원 이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생겼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아직 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 국회 사보임 문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사보임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정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무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무슨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법사위원장이 이 검사들을 불러놓고서 자신들의 소환 조사에 대해서 정무적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소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압박이냐라고 했더니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X신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가 됐고요. 이 속기록에까지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여상규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도대체 뭐라고 욕을 한 거예요? 뜬쿠베. 네, X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네. 아시는 분 계시면 문자 좀 줘보세요. X신의 X가 오늘의 퀴즈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그 법사위원장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은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근 기자?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뭐 이 여상규 위원장은 아까 뭐 배종찬 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에 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사개특위에 참석하려는 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그 의원실에 묶어둔 이 특수감금 혐의를 받고 있고, 게다가 또 이게 그 국회 회의를 방해한 셈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하지 말라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경찰 수사도 거부를 해왔고 또 게다가 이제 경찰에서 강제 수사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수사권 조정 때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사과도 뭐 마지못해서 했다면서요? 그렇죠. 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또 앞에서까지 나와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또 제지를 했고요. 또 물러서라 왜 법사위원장 자리에 가까이 와서까지 그러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속기록에까지 기록된 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뭐 사과하는 정도로 거치자 이렇게 공식적인 사과를 좀 이렇게 미루다가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그럼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해서 어제 상황이 그리된 거예요. 그리됐습니다. 마지못해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이 욕설 그대로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는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여 위원장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감사가 또 파행되는 것도 그렇고 또 관련된 보도가 막 실시간으로 쏟아졌는데 법사위원장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사과를 했죠. 네. 국회 속기록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두 분 중에? 네,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연극 대본에 보면 네네. 지문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표정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혹시 써 있어요? 뭐 표정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써 있는 건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소리 들리는 건 다 정답이죠. 소리 들리는 건 다 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어제 그 욕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네. 또 여상기 위원장이 뒤에 사과한 것도 역시 또 속기록에 속기록에 남게 남아 되는 있고 거죠. 이제 그러겠네요. 네. 속기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국정감사정에서 공식 석상입니다. 그럼요. 욕설이 이어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고 저는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이 듣습니다. 다 들었죠. 뭐 네. 듣습니다가 아니고 다 들었죠. 뭐. 그러니까요. 진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막말이 오가기 마련인데 아니 초등학교 여상기 위원장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얘기했어요. 학급 회의할 때도 회장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요. 네. 큰일 나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정상근 기자는 알아보는데 저를 다른 사람으로 또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기 네. 뚱커벨 네. 거기 여기나 집중하세요. 왜 그 딴 데 저걸 보고 계세요? 지금 아니, 문자 또- 보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말 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는데 네. 정말 신기한 네. 거는 눈은 계속 저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대답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됐어요. 맞게. 그만 보세요, 저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니고 돌아오라 안철수. 안철수, 네. 안철수 전 의원. 네. 네. 자, 바른미래당과 이 비당권파들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요. 그 비당권파가 누구냐면 유승민계와 안철수 전 대표계거든요. 네. 당권파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재 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 되는데 왜 찾겠습니까? 네. 네. 배종찬 소장이 제1구 앵커를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김경래 PD한테 못난 놈 소리 들으죠. 그렇죠.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이럴 텐데 이제 또 점심 식사 전 네. 점심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시시각각. 바로 총선입니다. 네. 총선에 나서는데 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 한 자릿수고 적어도 안철수 전 대표가 온다면 뭔가 타겟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이런 간절함이 비당권파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찾고 있는 이유죠. 네. 정상근 기자. 네. 안 대표가 책 내고 돌아올 거란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됐어요? 책을 내긴 냈다고 그랬죠. 내긴 냈죠. 마라톤 책을 냈다고 그랬던가요? 맞습니다. 뭐 지난달 30일에 뭐 마라톤 저서 출간 소식을 측근을 통해서 알렸는데 네. 원래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올해 한 해 내내 뭐 언제 복귀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서 출간 소식까지 알려지니까 아마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정계에 복귀하겠구나. 뭐 그게 통상적인 코스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안철수 전 의원이 뭐 본인이 직접 이 정계 복귀서를 일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알렸는데 뭐 본인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대로 이 독일을 떠나서 이 미국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 뭐 유럽에서는 미래와 먹거리를 고민했다면 뭐 미국에서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결국은 한국 정치로 복귀를 하지 않고 뭐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도 결국 출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 상태까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철수 대표가 안 들어오면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이? 네, 유승민 의원이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도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총선 이후에는 몇 년 뒤에는 대선도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와 갈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자기 존재감이 안 살아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결단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결단은 내려야 되는데 탈당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네. 이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거냐,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참 말씀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죠. 네. 술자리 같은데 맞습니다. 보면은 네.
어제도 저 상암동에서 곡차하는데 뒷자리 보니까 거기서도 그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 젊은 분들인데 많이 하시더라고. 이 뭐 총선 구도에서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그 바른미래당 분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많습니다. 1년 내내 내용이 지속되고 있다 해도 뭐 가언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일단은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 탈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세력은 따로 이 손학규 대표 체제와는 이제는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탈당하거나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비당권파가 하나로 뭉치기와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곳이라면 뭐 우주라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스탠포드를 가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가요? 다행히 미국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미국까지만 가면 될 것 두 같습니다. 분은 책 내봤어요? 저서 있어요? 저서? 네. 없구나.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무슨 책 썼어요? 그냥 뭐 20대 때 20대들의 인터뷰를 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금방 그런 거야 금방 내죠. 저도 네. 뭐 단독은 아닌데 공저로 공정.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책을 냈어요. 역시 여론조사 선택을 잘못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